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만큼은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잘 챙겨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기회에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도 해주시고요. 벌써 제가 어느새 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70만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아무리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제 영상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영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놈 자식이면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겠지 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그렇게 믿어주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이재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뭔가 갑자기 뚱딴지같이 이재명에 대한 얘기냐? 이따가 제가 이재명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왜 송재준 씨는 라이브 방송을 안 하냐 이거였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게 더 편하긴 합니다. 자료 준비 같은 것도 조금 더 쉽고, 그리고 워낙에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라이브 방송이 더 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라이브 방송을 안 했고 아마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고 후원을 받으면서까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독자가 70만이나 되면서 그래도 내가 미약하나마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마플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른바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한 달에 한 번 진행할 예정이고,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목적은 사회 환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자라는 것인데, 주 대상자는 당연히 사회적 약자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지금 시기에 대한민국의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첫 번째로 제가 떠올랐던 게 대학생들, 청년들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대학생들을 선정해서 월세를 지원해주고, 대학생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영업자들을 선정을 해서 마찬가지로 월세를 지원해드리고자 합니다. 참여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지금 제 영상 밑에 부분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창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거기서 쇼핑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해당 창에서 참여하고 싶은 정도만큼 그 수량을 정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장바구니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상단 부분에 장바구니의 표시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 창에서 주문서 작성을 눌러주시면 참여가 완료가 됩니다. 물론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생각이 드신다면은 당연히 참여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저한테 뭔가 좀 성주준이 고생도 하는데 내가 슈퍼챗 같은 것도 좀 쏘고 싶었다 라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남들과 같이 동행하는데 의미를 좀 같이 할 수가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꼭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쯤에 제가 제 채널 커뮤니티에다가 월세 지원을 받을 대학생을 모집하는 공지 글을 올릴 거고요. 그렇게 지원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얼마를 지원하기로 했는지, 몇 명을 지원하기로 했는지 그거는 정리해서 다음 달 초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 다시 한번 제가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금이라도 부담감이 느껴지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생각이 드시면 당연히 참여를 안 하셔도 됩니다. 평상시에 저한테 뭔가 성재준이 좀 도와주고 싶었다, 그리고 또 좋은 일 하는데 내가 보탬이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또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시죠. 현재 지금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박빙인 상태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지율이 결국에 동률이 되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죠. 정말로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12월 달 내로, 심지어 요번 주 내로 골든크로스를 달성하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이재명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이재명이 골든크로스를 달성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당초 이재명의 지지율이 올라오고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졌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있었던 내홍 때문이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두 사람 사이의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아예 심지어 이준석 대표가 당을 팍 차고 나가가지고 부산까지 내려갔었죠. 그렇게 뭔가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점점 심화가 되는 것 같았는데 결론적으로는 내용이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잘하는 분야인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윤석열 후보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지금 호흡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후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끝났다라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적인 내용이 전부 다 정리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 명의 사람, 결코 우리가 까먹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남아있죠. 바로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또한 마찬가지로 결국에 총괄선대위원장을 수락했죠. 이미 선대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김종인과 윤석열 두 사람은 호흡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지금까지 올려주고 그리고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 사이의 지지율 격차를 동률로 만들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 즉 국민의힘 내용이라고 하는 문제는 완전히 이제 끝났습니다. 물론 내용이 없다, 이것만 가지고 지지율을 앞설 수 있는 건 아니겠죠. 한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해줄 사람으로 기대가 되는 게 금태섭 의원이죠. 금태섭 의원은 선대위에 공식적으로 합류하기 이전부터 이미 국민의힘과 힘을 같이 해왔습니다. 한창 문재인 정권에서 노 재팬 반일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었을 때도 아들이 사줬다라고 하는 아이러브 재팬 저 티셔츠를 입고 나와가지고 정면으로 문재인 정부의 반일 정서에 대해서 비판했었죠. 그뿐만 아니라 김어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상식적인 발언을 했었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금태섭 의원의 존재감이 확인이 됐던 건 조국의 청문회에서였습니다. 대놓고 조국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청년들이 실망했다, 청년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상식적인 소신 발언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저게 금태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라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어느 당에 소속이 돼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식의 선에서 정치를 한다라는 거, 이게 금태섭의 방식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번에 금태섭이 어떻게 됐습니까? 출당 조치가 됐습니다. 그의 반면에 현재 지금 이재명 쪽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인재 영입 잘못해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개판이에요. 그렇게 이재명이란 송영길이가 대단한 인재다, 더불어민주당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인재다라고 했는데 미래는커녕 미래가 없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언론사들이 됐거나 이재명이 됐거나 국민의힘의 내용, 그거를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조동현의 사태로 난리가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무너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누구한테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 이재명이랑 송영길 두 사람한테 묻고 있잖아요. 인재 영입을 총괄 담당하는 백혜련이조차도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인재 영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뭐라고 하냐 이거죠. 그 인재 영입한 사람 저기 있지 않냐? 송영길이랑 이재명 두 사람이 있지 않냐?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계속해가지고 경선 불복하다가 그래도 원팀이다 뭐다 해서 힘을 합치려고 했던 이낙연, 그 이낙연조차도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최후의 희망, 경선이 시작할 때부터 경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재명 바라기였던 추미애, 그 추미애조차도 살짝 조국을 비판했다라는 이유로, 살짝 문재인 정부랑 선을 그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지금 대놓고 나서가지고 이재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몇몇 언론사들은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람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동률이 됐다, 드디어 이재명이 골든크로스를 달성할 것이다, 이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그냥 헛된 꿈인 것 같습니다. 설령 단기적으로 몇몇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윤석열을 앞질렀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들, 정말 그렇다라고 한들 이재명은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고 윤석열 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올라갈 일만 남은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70만을 달성하도록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어떤 식으로 나락의 길로 빠지는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